내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은 사기야. 근데 오태민이 이게 열렬히 지지를 하네? 근데 얘가 진짜로 2년 동안 가격이 없어지네? 2017년도에 한번 1800원 딱 갔어. 이게 뭐가 있을 수 있나? 하고 이제 바꾸는 거지, 약간. 근데 이게 또 700만 원 떨어지더니 300만 원 떨어졌어. 빌빌한다. 아, 이거 이상하네?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다시 또 점프해갖고 8천만 원까지 갔었잖아. 그러면 아, 이거 뭐가 있구나. 그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작가님께서 처음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고 지금은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셨나요? 네, 처음만 했죠, 저는 투자를. 그러니까 그때 다 끝냈어요, 10년 전에. 그 이후로 투자를 한 건 아니니까. 그때 10년 전에 투자할 때는 뭐 흥분 상태에서 투자를 한 거고. 차분한 마음으로 팔고 있죠, 조금씩. 차분하게 못 팔아요. 왜냐하면 나는 차분하게 팔려고 하는데 차분하지 않은 분이 집에 계셔가지고 꼭 떨어지면 요동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무튼 예, 변한 건 없어요. 그거 비트코인에 대한 저의 관점이 10년 전하고 지금에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한 건 없어요. 어떤 부분을 계기로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시작하셨나요? 야, 이거는 진짜 인생에 몇 번 안 오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흥분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저는 인터넷의 시대가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PC통신 쓰고 있을 때였는데 인터넷이 온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멍청하게도 뭐 사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대학생이니까 책을 썼는데 그래서 뭐 어이없이 뭐 놓친 거죠. 이런 아주 그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아주 슬로프가 아주 고급자보다 더 가파르거든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시대가 이렇게 또 급격하거든요. 근데 뭐 그때는 그거를 예견해서 제가 사업을 30대 때 했는데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해서 얼마 못 버텼어요. 3년 버티다가 이제 사업을 접었는데 제가 접고 나서 한 5년 있다가 이제 애플이 그거를 해서 이제 스마트폰 시대로 가더라고요. 근데 뭐 딱히 그때 알았더라도 투자 외에는 못했을 건데 글쎄요, 그죠? 놓쳤죠. 애플을 샀어야 되는데. 이 세 번째가 제가 보기에 우리 세대, 그러니까 이제 PD님의 세대하고 좀 다르죠. 저의 세대. 지금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우리는 이 세 번째까지 다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비트코인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경제력이 있을 때 이제 맞이했잖아요. 그러면 물론 뭐 테슬라를 좋아하는 분들은 테슬라가 그런 역할을 했겠지만 저는 비트코인하고 테슬라를 같이 동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규모도 다르고 완전 다릅니다. 그래도 뭐 테슬라를 비판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물결에 제가 굉장히 초입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흥분 안 할 수가 없죠. 와, 이걸 뭐 나만 하네? 막 이러면서 나만 하는 게 이렇게 또 왔네? 이러면서 이제 대학생 때 그 과오를 이제 반복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졌던 거죠. 긴 시간 비트코인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으신가요? 제 주변인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비트코인을 뭐 열렬하게 뭐 전했고 했으니까.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이 부자는 안 됐어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안 됐으면 각자의 사정인데 이게 거의 대부분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뭔가 현상이거든요. 무슨 현상이냐? 비트코인은 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고 뭔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쉽게 투자하고 그거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저도 그걸 못 찾았어요. 도대체 뭐가 여러 가지는 들 수 있는데 그 핵심 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요번에도 뭐 보면 1억 찍었는데 뭐 7천만 원 되니까 제 강의가 그 주에 한 3개가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되게 황당하게 움직여요. 아니 비트코인 7천만 원이면 뭐 안 좋은 거야? 이게 빵원이었는데? 그러니까 1억 찍었다가 7천만 떨어지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멀리하라 뭐 이런 게 이제 위에 보스들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비트코인 강연 다 취소해 뭐 이러면서. 어느 방송사는 저랑 스케줄 약속했다가 9월 초에 앞으로 당분간 비트코인 다루지 말라고 이제 데스크에서 정해졌다고 저 약속을 취소했어요. 내가 어느 방송인지는 말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이제 창피를 당할 거거든요.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이런 황당하게 움직여 사람들이. 그래서 야, 사람들이 정말 이 험난한 시대를 지도와 인공위성의 도움 없이 진짜 일엽 편주에 의지해서 항해를 하는구나. 제 느낌은 그래요. 사람들은 그냥 급급하게 살아요. 먹구름이 어디서 오는 건지, 태풍이 어디서 오는 건지 관심도 없고 알려줘도 대응도 못해. 그냥 지금 이 바람이 지금 어디서 부는 거야. 뭐 이러면서 지금 이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고 있는 거죠.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걱정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질문은 투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였는데
제 의견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방법을 알려줘도 제가 얘기하는 척도는 그 인공위성 지도를 보는 척도인데 본인들은 이제 돛담배에서 판단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리 알려줘도 내 지인들 좀 다 왜곡될 거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그러지 말고 공부하자. 철학부터 다시 지정학 뭐 이런 공부하자. 비트코인 중요한 게 아니다. 세계관이 중요하다. 작가님의 지혜의 족보 채널에 2주 전에 올라온 커뮤니티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고 원망하시는 분들께 드린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지혜족보라는 채널을 운영해서 뭐 3년 만에 10만 뷰가 됐거든요. 10만 구독자가 되는데 아직 실버 버튼 구글에서 안 보내줘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안 줄 건가 봐. 그거를 주는데 누가 이제 저작권으로 시비를 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사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 통과했다라고 저한테 이제 답은 왔는데, 이제 독자들 덕분에 10만은 넘었는데, 이 10만 명이 진짜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하거나 갖고 있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관심 때문에 이제 했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안 좋으니까 끊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서비스를 하고 있냐면 거의 영상을 업로드를 안 하는데, 그 비트코인 지혜족보를 올릴 때는 가격 떨어질 때마다 제가 라방을 한다거나 뭔가 글을 올려요. 그 말씀하신 그 글도 그때 8천이 깨지면서 또 소폭 폭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0년 동안 겪은 경험에 의하면 이거는 파도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10만 명 중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것도 파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언, 뭐 약간 애매하긴 한데 썼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돛담배를 가지고 항해하는 사람한테는 당장 원하는 게 야 조금만 참아 이런 말이겠지만 조금만 참으라는 말 해봐야 안 참아요. 그래서 이제 야 지금 이렇게 내가 지도를 보고 인공위성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또 댓글이 뭐라고 달냐면 되게 장황하게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큰 얘기 긴 얘기 싫어해. 투자 안 맞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써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5%가 폭락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에서는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됐거든요.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 하락을 아마 얼마 지나면 기억도 못 할 거다. 지금 아마 기억 못 할걸요? 2주 전에 왜 오 작가가 그 베이지안 통계 얘기를 했는지? 그날은 심각했어. 그날은 이제 많이 떨어졌거든. 6만 다시 깨지고 막 5만 5천 막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심각한데 기억도 못 할 거다, 당신들.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탑승한 이상 그 정도는 뭐 그냥 일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빈도 통계학하고 베이지안 통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준 거죠. 그래서 빈도 통계학은 우리가 익숙한 통계학이에요. 그래서 주사위하고 동전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만든 통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주사위하고 동전을 가지고 만들면 우리가 주사위를 한 100번 정도 던지면 1, 2, 3, 4, 5, 6이 골고루 나와요. 동전도 뭐 1, 2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한 10번 정도 던지면 대충 6대 4, 뭐 5대 5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전을 한 3번 던져. 그러면 다 앞면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주사위를 뭐 5번만 던져. 그러면 6이 한 3번 나올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이상하다는 느끼면 안 되는데, 빈도 통계학은 이제 시행이 많을 때를 전제하고 있고, 그때 잘 맞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그 학교 출신을 100명 만나고 내가 그 학교 출신들에 대해서 인상을 갖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쪽 동네 사람들 200명을 만나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꼴랑 2명 만나고 2명 다 나한테 싸가지 없이 그러면 그 지역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 학교 출신 꼴랑 3명 만나고 3명이 나한테 돈 꼬아서 안 갚으면 그 학교 출신들은 다 사기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하고 빈도 통계하고 잘 안 맞아요. 근데 우리의 사고는 빈도 통계학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죠. 나는 10년 전에 베이지안으로 갈아탔거든. 빨리 깨닫고 베이지안으로 갈아타라 니네들. 요새 트렌드는 베이지안이고 AI가 베이지안으로 무장했고, 요새는 빈도 통계학 얘기 안에 이 지식 세계에서 베이지안으로 다 갔어. 유행이야 베이지안. 그래서 제가 지혜족보를 열면서도 계속 베이지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빈도 통계학도 귀찮은데 베이지안 책은 사겠지. 책은 사서 안 읽지. 베이지안이라는 거는 뭐 말하자면 긴데 여러분들 챗GPT에 물어보시고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남편이 타는 차 뒷자리에서 여자 팬티가 나왔어. 이 새끼 바람피네? 이게 바로 가잖아 이거. 그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잠깐만. 바람을 필 때 여자 팬티가 우리 남편의 뒷좌석에 나올 확률은 90%겠지. 만약 바람을 핀다면. 근데
우리 남편이 뭐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있고 월수가 있어. 월수가 내가 다 뺐기 때문에 월에 용돈이 3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월에 용돈을 30만 원밖에 못 쓰는 사람이 바람필 확률 하면 되게 낮거든요. 그 차가 소형차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그러면 이 두 개를 조합해 보면 이게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시약이 유방암을 갖고 있으면 95%다 양성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유방암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했는데 95% 나오는 게 나와서 그럼 나는 95%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 나이 때문에 내가 30대야. 30대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그 베이스 통계가 있거든. 인구 통계. 인구 통계는 예를 들어서 5% 미만이야. 그러면 이 내가 발견한 거는 95% 유방암일 때 95%의 확률이라는 거지. 인구를 대비하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 한 대충 15% 정도 나올 거야. 유방암 확률 15%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건 챗GPT에 물어보면 아주 성실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빈도 통계학하고 이제 베이지안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여러 개 중에 하나로 보면 비트코인은 사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 지인들이 전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한 거야. 자기가 살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거 많이 봤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야 친구가 너 이거 꼭 투자해. 진짜 좋아. 이런 게 많았던 거지. 그런 게 많아서 이렇게 근데 전문가들은 그거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자기가 했더니 당한 거지. 근데 또 오템이라는 놈이 비트코인 진짜 좋아. 그러면 자기가 경험한 5개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야. 그런 거 대부분 사기였어. 그러면 그게 빈도 통계학적 사고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거하고 달라. 그러면 이제 나라는 인격이 있을 거 아니야. 나의 지인들이라면. 내가 그 부분이 안타까운 거야. 내 친구한테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살면서 이 주식 투자한다 너한테 말한 적 있냐? 없잖아. 그런 내가 얘기했을 때는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봐야지. 그게 이제 베이지안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베이지안은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해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은 사기야. 근데 오태민이 이게 열렬히 지지를 하네? 그러면 관심을 갖고 나처럼 몰빵하라는 건 아니고 뭐래서 하나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진짜로 2년 동안 가격이 없어지네? 이 오태민 저것도 몽상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017년도에 한번 1800을 딱 갔어. 그러면 뭐가 있을 수 있나? 하고 이제 바꾸는 거지 약간. 근데 이게 또 700만 원 떨어지더니 300만 원 떨어졌어. 빌빌한다. 이거 이상하네?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다시 또 점프해갖고 8천만 원까지 갔었잖아. 그러면 이거 뭐가 있구나. 그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8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돼서 집을 팔아야지. 이게 베이지안인 거야. 내가 유방암 검사를 95%의 키트로 했는데 처음에는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해. 두 번째 또 나와. 그러면 그게 60% 뜁니다. 확률이. 그럼 오케이. 60%니까 아직 40%의 희망이 있잖아. 그때 이제 보통은 한 번 더 안 하고 이제 비싼 이제 그 조직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나 같으면 한 번 더 하는 거지. 한 번 더 해. 그럼 안 나올 수 있어. 40% 확률로. 근데 또 나왔어. 그러면 그때는 95%. 그러면 유방암인 거야. 그러면 조직 검사 안 받아도 돼. 내가 딱 이렇게 했었거든요. 10년 전에. 나는 베이지안 안다는 것 때문에 내 암을 이렇게 했는데 나 알겠더라고. 조직 검사 안 받아도 돼. 희망이 없더라고. 세 번 연타석 맞으니까 내 머릿속에 확률상 98% 이렇게 그때 딱 포기를 했거든요. 이게 베이지안을 익히면 이렇게 나처럼 사고예요. 좋은 점이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굉장히 바쁠 때 전화가 와서 안보험인데 들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어. 그냥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예스를 한 거여서 집에 와갖고 제 거랑 우리 아내 거 다 들었는데 우리 아내 얘기했더니 엄청 혼나고 우리 아내는 둘 다 해지했어. 근데 내 거는 해지 안 했거든. 근데 나중에 그 안보험을 제가 탔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거를 만약에 비전문가들처럼 그러니까 보통 환자들은 처음에 15% 확률의 기죽어서 조직검사 들어가거든. 나는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60%까지 가서 재수없네 40% 걸고 한 번 더 했어요. 95%. 멍청한 짓 똑똑한 척하고 멍청한 짓 혼자 다 했는데 보세요. 근데 암보험이 내가 이렇게 해서 6개월을 끌었거든. 이게 2년 시한이야. 그래서 이 암보험을 다 하려면 2년 지나서 암 발병을 알아야 돼. 내가 그때 첫 번째 베이지안을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갔잖아. 그러면 못 타 돈을. 어떻게 생각해요? 베이지안 좋지 않아? 캡이지. 이게 베이지안이에요. 그래서 베이지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빈도 통계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시행을 내가 해보지 못하잖아. 그래서 베이지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되게 특별하니까 이거를 내가 처음에 우리 남편의 그 마티스 자동차 뒤에서 여자 팬티가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바람 피는 게 확실하다고 하기 전에 도대체 한 달 월급 한 달 용돈 30만 원 어떻게 바람 필까를 생각해서 이걸 한번 관찰해. 주식 관찰. 예의 주시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찾아보는 거. 이게 베이지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그 정도는 되지 않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우리 남편 마티즈 차에서 나온 여자 팬티보다 더 이상한 일 아니야? 그럼 관심을 가져야지. 누가 당장 이혼하래? 좀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지. 근데 뭐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더라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래서 방점은 팬티가 아니라 그 용돈 30만 원을 받는 남성이 바람 필 확률이 이게 방점이다라는 거지.